박지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일본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엔화 주식 투자 열풍 그래가지고 최근에 지금 일본 관련한 그 투자 내용들이 많이 기사화되고 언론에 많이들 노출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워런 버핏이 뭐 일본에 반도체 쪽에 투자를 했다, 뭐 주식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엔화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000원 이하로 이미 떨어졌고 8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덕분에 지금 여행 수지도 계속 적자고, 그 미국 쪽에서는 엔테크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쪽 투자도 많고요. 또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 쪽 투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달러를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일본 쪽에는 워낙 지금 달러 보유량이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달러 그 환차익을 또 노린 일본 쪽의 투자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원하고 엔화 환율이 800원대, 900원대로 살짝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 환차익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것도 상당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부동산 투자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달러하고 엔화하고 지금 환차익이 많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뭐 경제 상황은 제로 베이스라고 쳐도 환차익만 해도 20% 정도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20% 정도 수익을 거두고 나올 수 있겠죠. 일본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 하나도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환율이 정상화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10%, 20%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이 약간 뭐 투기성 자금이라고 할까요? 헤지펀드나 뭐 이런 쪽 약간 공격적인 투자 쪽에서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 있죠. 그래서 일본에 지금 빌딩 뭐 펜트하우스가 뭐 200억에 정도 판매됐다는 뭐 기사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뭐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그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요. 도쿄에. 30년 만에 평균 부동산 그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지금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도 일본 같은 경우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라 대형 지금 오피스 빌딩 시장 쪽 그 수익률도 높고 그래서 많이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또 금리가 낮잖아요.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여서 자금 조달도 쉽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일본 부동산 시장 투자 전망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는 일본이 지금 단기적으로 뭐 반도체 투자나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장기 불황이 끝났을까라는 위험을 요즘에는 언론에 노출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끝날 불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저가 지금 장기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예를 들면 엔저 지금 장기화되는 상황이 길게 가버리면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올리면 엔저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기간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 경제 상황은 아니에요. 엔저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영향 중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뭐 단기로 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문제는 뭐 엔저 장기화나 장기 불황이 문제겠죠. 그런 부분 리스크를 갖고 미국 쪽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마무리하면 미국 쪽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지금 엔저 현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 단기 투자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뭐 엔화 예금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단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효과가 진짜 있어서 일본의 지금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징후가 있으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라고 하면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엔저에 뭐 올인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산 투자 지역으로는 일본이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그 엔화예금이죠. 엔화예금 일본 쪽에 그 환차익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선택지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일본 부동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에요. 미국이나 요즘 동남아 쪽 해외 부동산, 그 다음에 일본 쪽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도 큽니다. 투자 수익을 거두는 부분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접 투자에 대한 비용 계산도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그 해외에 투자된 자산을 매각했을 때 한국으로 수익금을 다시 리턴해 오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리스크도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원래 1,000원 아래로까지도 갔었던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최근에는 지금 1,300원대, 1,200원대 후반부에서 약간 멈춰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환율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 환율이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연말 올해 상반기에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가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도 그렇고 유럽 투자청, 미국, 일본 등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국내 우량한 빌딩 투자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지금 1,000억대 이상의 아주 우량한 빌딩 자산들을 지금 매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투자하는 이유는 1억 불을 갖고 들어와서 환전을 했을 때 1,100원을 받았던 거를 지금 1,300억, 1,400억씩까지 원화로 환산을 받으니까 1,000억대 자산을 살 수 있었던 걸 1,400억대 자산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다시 환율이 1,000원, 1,100원이 됐을 때 매각하면 1,400억이 됐으니까 나갈 때는 1억 달러는 그냥 나가더라도 300억에서 400억씩은 환차익을 누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30%씩은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투자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지금 투자 방식도 외국 투자자들은 염두에 두면서 국내 지금 오피스 아주 우량한 빌딩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 오피스 빌딩 투자 메리트는 상당합니다. 공실이 이례적으로 낮아요. 공실률이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2% 이하, 말 그대로 자연 공실입니다. 자연 공실률을 보이고 있고요. 평균 서울 오피스 공실률 자체가 5% 미만의 아주 이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미 지금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오피스 시장이 다시 오프라인 쪽 근무로 바뀌면서 오피스 시장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서울 시내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오피스 건물들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정책을 폈죠. 역세권 주거들을 장려하면서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거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료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다라고 보입니다. 오피스 시장은 1인당 지금 사무실 지금 업무 공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왜냐면 젊은 분들이 요즘엔 근무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지금 공간을 점유하는 서비스 공간 면적도 늘어나면서 오피스 시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근무 환경 개선하는 부분 때문에 또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우리나라 오피스 시장 투자는 당분간은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여요. 특히나 지금 이제 금리까지 인하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피스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택 투자보다는 건물 투자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